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서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14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산업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영상을 통한 정부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지불이 압박을 받고 있고 비우호적인 국가의 은행들이 자금 이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수출 실행 계획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에 치중해 오던 석유 및 가스 판매를 아시아 시장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석유 산업의 수출 다변화도 강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의 주요 고객은 유럽이었는데 현재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석유 및 가스 수입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산업 관련한 개발 자금 및 기술 또 장비들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이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에너지 사업자들은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훨씬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국제 유가 척도인 브렌트유가 약 108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반면 러시아산은 그보다 30달러 이상 낮은 가격으로 금액을 제시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죠. 자, 이런 영향 때문에 러시아는 생산한 석유와 이 가스의 공급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 생산량 감축이 들어갔습니다. S&P 글로벌은 러시아 정유업계가 지난주 들어서 하루에 생산량을 170만 배럴씩 줄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매년 봄철에 생산 라인 점검을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긴 합니다만 이번엔 예년보다 감소량이 70%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에너지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 디젤과 가솔린 같은 최종 생산물들을 보관할 저장소가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 제2의 석유업체인 루코일의 마기트 알렉파로프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CEO는 러시아 정부 내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는 알렉산드로 노박 부총리에게 저장소에 기름이 넘쳐난다는 사안을 보냈다. 이렇게 13일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러시아 현지 매체 코메르산트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알렉파로프 CEO는 정유시설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서 기름을 화력발전소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러시아 서부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위치한 TAIF-NK 정유사는 저장소 고갈로 이미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푸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EU 국가들의 이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서 그런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가 당장 자국들의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다 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푸틴은 이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는 극도로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라 이런 거였죠. 그러면서 푸틴은 세계 시장에서 천연가스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유럽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으로 에너지 공급의 방향을 틀면 유럽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러시아의 가스에 대한 대안은 없다라고 푸틴은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푸틴이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 사회를 휘어잡고 심지어 국권 침탈까지 하는 행각을 보면서 서방 세계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탈피하겠다 이런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당장 미국은 지난 3월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일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또 에탄올 함유량이 많은 휘발유, 이걸 E15이라고 그러는데 E15의
거래도 허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난 12일 아이오와주에 있는 바이오 연료 공장을 방문해 가지고 3월 물가 상승의 70%는 푸틴 대통령 때문에 발생한 이 유가 상승에서 기인한다 그러면서 이 환경보호구, 그러니까 EPA가 E15 가솔린 판매를 허용하는 긴급 면제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E15 가솔린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게 E10입니다. 그러니까 에탄올이 10% 함유됐다는 건데요. 여기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24%더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때문에 여름철, 6월에서 9월 15일까지는 판매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이걸 풀어주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단기적 대응 외에도 서방 세계는 러시아가 아닌 중동 및 남미 등에서의 원유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EU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또 카타르 등 이런 중동 산유국들을 잇따라 접촉해서 원유와 천연가스 증산 그리고 기존 생산량의 유럽 공급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와 카타르가 장기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이 중동 산유국 대부분이 급격한 공급량 변화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 원자력 발전소들도 줄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2050년까지 최대 7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텔레그래프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력 공급의 절반 이상을 원자력이 충당하는 프랑스가 건설에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 덕분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의 다른 나라가 이를 불허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공급망은 갈수록 붕괴될 것이고 이건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이 러시아산 에너지 산업이 안고 있는 도전 과제는 석유 금융 인프라를 제재로 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 전체가 위축되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증가와 함께 잔인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한 겁니다.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연방 예산 지출의 45%를 차지하는 중추 산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더더욱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니까 IEA의 예측으로는 5월부터 하루 약 300만 배럴의 생산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하루에 900만 배럴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이 러시아 당국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3대 산유국이었던 러시아는 일일 원유 생산량이 1100만 배럴 이상이었는데 이미 생산량의 최소 25% 정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앞으로 최대 80%까지도 감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줍니다. 그만큼 또 수입도 줄어드니까 러시아가 당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이건 당장 러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는 극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EU가 가스의 약 40% 그리고 석유의 4분의 1을 의존해 왔었는데,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의존해 왔었는데 이걸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건 한마디로 앞으로의 러시아 경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아시아 쪽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강조했습니다만 이미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연결된 이 파이프라인을 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없고, 특히 아시아 쪽으로는 그런 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런 게 아주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아시아 쪽에 구축하려면 앞으로도 최소 몇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뻔히 봤으면서 그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이건 의문이죠.
일단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에서 수입하지 않은 에너지를 중국이 도입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니까 IEA는 아직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서두르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마 미국 눈치 보느라고 그럴 겁니다. 러시아는 또한 이 터키나 인도 같은 다른 나라의 원유 수출량을 늘리면서 서방의 주요 수요 감소에 빠르게 적응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이 과연 유럽 사회에서의 구매 중단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난점이 하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과 부품 공급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이게 심각합니다. 이 정육계 관계자들은 원유 채굴과 운반, 정유 같은 시설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 중에서 간단한 것들은 러시아 내에서 생산도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조달할 수도 있겠지만 촉매제라든지 센서 같은 복잡한 부품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을 한 겁니다. 이 또한 러시아가 앞으로 넘어서야 될 산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푸틴은 세상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봤습니다. 유럽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의 품에 든 장난감 정도로만 봤다는 거죠. 언제든지 유럽의 목을 쥐고 흔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치하고 또 수준 낮은 판단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럽을 향한 에너지 무기화는 단순하게 협박이라든지 위협 차원일 때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만은 이걸 실제로 무기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그 칼에 자신이 베일 수도 있다는 것을 푸틴은 간과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사회를 러시아 에너지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만은 그건 푸틴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푸틴의 강도 행각은 국제 질서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른 그야말로 푸틴다운 철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 위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그 후 폭풍은 푸틴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산이 돼서 푸틴 앞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푸틴이 푸틴했다 하는 겁니다. 푸틴이 푸틴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